장동혁, 강아지도 배부르면 그만 먹어. 이재명은 왜 자꾸 할 만큼 했으면 그만하지? 이렇게 맹폭을 했습니다. 오늘 그 2차 특검을 상정을 해서 이제 저기 뭐 천하람 이준석 당 천하람이 먼저 하고 이제 필리버스터 때 들어갔죠. 필리버스터 때 들어간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특검, 통일교 유착 의혹, 이재명 정권하고,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공천 헌금이 아니고 뇌물이죠. 공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실사자 해서 이게 안 들어주니까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그 국회의 재헌 국회의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 이렇게 얼굴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2차 종합특검 반대 규탄 대회를 연 직후에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오늘 장동혁. 저는 오늘 2차 특검과 함께 통일교 특검도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미리 말을 했었다. 지금 상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무도한 특검을 알리기 위해서 2차 특검, 이 무도한 특검을 알리기 위해서 내란몰이 특검이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을 받지 않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하고 바로 국회 로턴도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말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바로 직격을 한 이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전투력이 없고 야생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재명의 그 허점들, 그 취약점들, 그 불안한 감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2차 종합특검, 내란몰이 특검이죠. 이 무도함, 그리고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거침없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적당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삭망해도 내란몰이만 잘하면 지방선거 이긴다고 믿는 거냐?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은 눈 감고 귀를 막고 버틴다.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을 덮은 비용에 이자까지 붙여 갚게 될 거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폐악질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 자, 그리고 이재명을 향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 대목만 오늘 그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에게 맹폭을 하는 대목 한 3분 가까이 분량이 되는데 TV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V조선에서 자료 출처는 TV조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릅니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에 국민께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입니다. 환율이 폭등해도 물가가 폭등해도 부동산이 폭망해도 내란몰이만 잘하면 지방선거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작 국민들이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습니까? 블랙폰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저기 청와대 계신 분까지 이런 비리 저런 비리들이 줄줄이 엮여 나올 것입니다. 전재수를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습니까? 통일에서 돈 받은 이 정권 정치인들 줄줄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쫄아서 못 받는 겁니다. 정권이 끝장날 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폐악제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읽고 있는 동안 뒤에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보이죠. 원래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국회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단식을 합니다. 한 전례가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서 결국은 간처를 시켰죠. 그래서 김경수를 구속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아닌 장동혁 대표가 직접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또 단식으로 인해서 좀 이 내부를 추스리는 그런 효과도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어제 한동훈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했고,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완전히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추인을 해서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회는 주겠다 해서 오늘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이제 재심 기간이 있는데, 한동훈은 재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윤리위에 재심은 안 하겠다. 그래서 마치 이제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밖으로 끌고 나갈, 사법 쪽으로 끌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쨌든 이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에 모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당대표가 단식까지 들어가면서 요구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선명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선명해야 됩니다. 뭘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죠. 그 요구가 간철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게 단식인 거죠. 자,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탈진할 때까지. 그런데 이재명 단식,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야당 대표할 때 단식을 한 것은 뭘 요구하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뭐를 요구를 하는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자기 이 체포영장, 이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는 그거 방탄하느라고 단식을 했죠. 그래서 도대체 단식을 멈추려면 뭘 해줘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선명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게 특검, 두 가지 특검 하자는 이야기죠.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도 드루킹 특검 하자. 그래서 간철시키니까 단식을 끝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요구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김병기 블랙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열면은 김병기로 끝나겠는가? 전재수 특검하면은 전재수로 끝나겠느냐? 전부 다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고,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재명을 직격한 겁니다.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나올 것이다. 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은 그 이야기죠. 이 김병기의 공천 뇌물을 줬다가 다시 받은 구의원 두 사람이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한테 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한테. 근데 이재명이 그거를 묵살해버리고 다시 김병기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는 이 수사 방해죠. 왜냐하면은 이 공천 뇌물을 줬다가 돌려받고 이것이 뇌물 혐의 아니면 정치자금법 혐의가 되는데, 그것을 뭉개버렸으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은 이재명은 수사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검에서 다 파헤치자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 모른다. 1년 내내 내란몰이 하고 나서 다시 또 2차 특검 하겠다고 오늘 법안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국정운영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서 지금 뭐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자랑하는데 그거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환율 폭등하고 물가 올라가고 지금 집값, 서울의 집값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뭐 서울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포기한다고 이야기했죠. 대책이 없다. 난 몰라.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스피는 우리 기업들을 활동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이거 봐. 잘하고 있잖아. 내 국정 잘하고 있잖아. 완전히 눈속임하고 외국 가서 시진핑한테 굽신굽신, 김여정한테 굽신굽신 그렇게 하고 와서 국정 운영은 능력이 없고 정권은 불안하고 정권 불안하죠. 5개 재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5개 달고 시한폭탄 5개 달고 이재명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해서 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는 내란몰이를 하는 거죠. 내란몰이 가지고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내란몰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은 모른다. 세계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뭐가 나왔느냐. 그런데 또 꾸역꾸역 먹으려고 한다. 혈세 낭비. 진짜 이 혈세 낭비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또 한 500억 더 들어간다는데 지난번에 이 세계 특검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예산 중에서도 전부 다 특활비 형식으로 대부분 특활비 형식으로 막 써가지고 장부도 안 남기고 거의 뭐 돈잔치 하는 것과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에게 좀 각인을 시키고 왜 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각인을 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단식 선언 전까지 당이 시끌시끌했죠. 의원총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한동훈 제명 윤리에서 의결을 한 거를 놓고 친한계 이 현역 그 몇 사람하고 또 뭐 원외 25명 그 한동훈이 그때 공천을 줬는데 그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이 원외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한동훈에게 공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막 그 장동혁을 물러나라 막 이러고 있고 일부 또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가세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은 외부의 적이 강력한 적을 향해서 이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죠. 사실상 전쟁을 선포를 했으면은 이런 이슈들은 좀 덮여놓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열흘 동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결론에 대해서 유보를 했는데 그 열흘 사이에 또 뭐 한동훈이 뭐 정말 그 반성하는 사과를 하든지 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계속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뭐 탈당은 못한다는 그 분석이 많죠. 탈당해도 뭐 같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는 뭐 한동훈 친한계 전부 다 비례대표 아니면은 저 뭐 송파구 이런데 그 지역구인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면은 배지가 날아가 버리고 그 좋은 자리에서 한동훈 따라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가령 배현진이나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탈당은 아마 그 선택지가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오늘 굉장히 이 내분으로 쏠려갈 뻔했는데 이거를 좀 상쇄를 시키는 외부의 강력한 적을 만들므로 해서 그런 효과는 오늘 분명히 생겼다고 봅니다.